6.1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상당합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규제 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선희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상당합니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냐 빠졌냐를 두고 지역별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지난주에 이 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지역 부동산 시장 반응을 좀 한차례 살펴보기도 했는데 주말 이후에 표정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사실 6.17 대책 발표 직후에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 반응이 좀 더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네. 인접한 지역이지만 규제 대상에 속했냐 혹은 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김포와 인천 검단은 서로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접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포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빠졌죠. 네, 인천 검단 신도시는 인천 서구에 속하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위기인지 지역 부동산 전문가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김포에서는 최근에 매매 거래를 진행을 시키면서 매도자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싶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매수자분들이 계약할 때는 규제 전이었는데 잔금 치기 전에 규제를 받고 있어서 매매가에서 조금 더 금액적으로 좀 더 조정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접한 지역에서 이렇게 달리 묶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검단은 반발이 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검단 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를 한 작성자는 검단 신도시는 분양 일정도 많이 남았고 또 입주한 사람도 없는 빈 땅이라면서 서구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는 건 과한 처사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 글은 일주일도 안 돼 6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검단 주민 총연합회 역시 지난 19일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반대로 이 김포의 경우는 서울과 가깝기는 한데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이 점 때문에 풍선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한데 실제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네, 이번 발표 직후 김포가 주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실제 거래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워낙 큰 변화가 없이 잠잠했기 때문에 이번 여파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동안 김포가 물량 때문에 저평가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는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순이었고 이번 대책이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뿐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대책 이후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억대 이상 뛰었다.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된 분석이 아닐까 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같은 김포 안에서도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 발표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네. 파는 사람도 또 사는 사람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또 이번 발표 이후에 김포를 향하는 눈길이 많아지면서 김포 안에서 김포도 추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뭐 선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이렇게 여러 걱정이 또 뒤섞여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또 향후의 정부 대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선 이번 대책 이후에도 안정기를 찾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이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계양 등 원도심 지역은 불만이 큽니다. 집값 상승은 고사하고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인데 대출 규제 등에 묶여 실거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하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 내륙 전 지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은 부동산 규제 지역입니다. 이번에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부천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 9월과 비교해 4,256만 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정 지역인 계양 지역은 평균 780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인천 동구는 오히려 87만 원 하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476만 원 상승한 김포 지역은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 이후 지역 원도심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작전동, 구련동, 동양동, 계산동, 계산택지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다 한가하대요. 전화도 없고 손님도 없고 이게 매매만 그런 게 아니고 전월세도 같이 지금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원도심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이동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계양이라든지 작전동이라든지 저쪽 이쪽은 또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네네. 그런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규제 지역을 묶어버리게 되면 조그만 주택 하나를 가지고 조금씩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회를 기다렸던 분들은 오히려 그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시행된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 지역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처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인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의회가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인천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기업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집단 감염에 따른 전면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검사비의 50%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체입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 지원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방문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은 다단계 판매 업체와 방문 판매 업체 등 4,800여 곳이며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와 교육, 판촉 등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또 방문 판매 업체와 더불어 유흥주점과 동전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 금지 명령을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종교 소모임과 동호회, 방문 판매 등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법원 공탁금 압류로 체납세금 1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조회해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찾아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압류한 공탁금 가운데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 원을 징수하고 264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자진 납부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 수색과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가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선희 인천시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 어떻게 해서 발의하게 되셨나요? 당선 이후에 2년 전에 첫 번째 인터뷰에서 여성폭력 방지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이건 강남역 여성 혐오 범죄와 미투 이후에 말하기가 본격화된 여성들에게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19년 12월에 여성폭력 방지법 시행으로 개정에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상황이었고 또 무엇보다 텔레그램 엠번방 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이 필요했기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조례안이 수정안이에요. 기존 안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우선 조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인천광역시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고요. 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그리고 여성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책무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넣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인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바뀐 조례안의 핵심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여성폭력 피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 24시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뿐만이 아니라 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교육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업도 명시했고요. 네. 그리고 행정만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이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으로 좀 많은 여성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올해 초 텔레그램 엠번방과 중학생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연대자가 나올수록 폭력으로 인해 희생되는 사람들이 줄어들 텐데 시민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보다는 내가 목격자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희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접경지에 대해 위험지역 설정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경기도 산하 한 공공기관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적발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접경지 주민 안전을 위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연천과 포천, 김포와 파주, 고양시 등 5개 시군이며 군부대는 제외됐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해당 지역에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집행한 대북전단 살포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로 확인돼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포천시에 있는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주택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법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산하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여직원 탈의실에 메모리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A기관 직원 K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K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지난 16일 밤 당직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여직원이 발견했습니다. A기관장은 카메라 설치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보관한 디저트 제조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디저트 제조 판매업체를 단속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곳이 6곳,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4곳입니다. 특사경은 적발업체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열린 훈련은 비상벨 호출 등 초기 상황 대처반과 타 민원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민원인 대피 유도반 등으로 나눠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청원경찰이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비상벨을 호출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신속히 제압하는 실제 상황을 연출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이 지난 2018년 2,4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3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더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20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활동 시간에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볕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 33도를 넘어서면서 많이 덥게 했는데요. 점차 구름이 많아지다가 수요일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강한 비가 다음 달 초반까지 잦게 찾아오는 만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들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상층과 하층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곳곳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집니다. 오후에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막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고요.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기온이 쨍쨍해 빨래하기 좋겠고요. 기온이 높아서 불쾌감 느껴질 수 있으니 실내에선 냉방기기를 강하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 현상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